125페이지에 보면 빨리 말하는 사람이 실패도 빨리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을 왜 천천히 하는 것이 권위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말을 약간 뭐 어떤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적인 인터벌에 있어서도 빨리 말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여서 한마디를 더 말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지만 한마디를 취소할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항상 말을 할 때 유언장을 쓴다는 각오로 말을 해라. 그리고 짧게 말할수록 좋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 저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이 책을 어디 주변에 두고 이 페이지를 펼쳐본다면 어리석은 하루를 조금은 덜 어리석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이 마음의 신탁을 따르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내키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은 이 절대적인 신탁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파멸의 길에 이른다. 그래서 하는 건데요. 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화를 모면하고 공경을 피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실 마음이 모든 걸 시키는데, 우리가 전에 요즘 한창 그거 하는 우주님이 말씀하시는 우주가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미래의 내가 나에게 정말 너 지금 그거 하지 마, 너 지금 이거 해 라고 정말 미래의 나라면 얼마나 지금의 내가 안쓰러울까. 우리가 항상 나를 믿지 못해서 내가 남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거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라고 해서 끝끝내 안 되게 한다든가, 하지만 꼭 나쁜 건 아니라 남들이 모두 다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면 결국은 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좋은 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우리의 마음,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그 마음이 시키는 것이 진짜라고 하죠.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2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02세를 사시면서 우리 그 동료 친구분도 뭐 김수환 추기경님, 뭐 윤동주 시인 다 학교 때 동기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평생을 뭐 우리나라의 지성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과 한창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가 황금기였을까를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60세가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리고 최고의 저작은 대개 다 75세 정도를 즈음해서 다들 평생 책을 정말 많이 쓰신 분들이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영감을 줬던 그 김영석 교수님이지만 본인의 가장 훌륭했던 책은 다 70대 이후에 나왔고, 본인의 친구들도 결국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는 60살이었다. 네. 왜 황금기였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그 친구분 셋이서 마음을 모아 똑같이 한 말이, 그때쯤 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철이 들었던 나이가 60살쯤이었던 것 같고, 그럼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스스로를 믿게 되는 거, 나를 이제 믿을만 하게 된 거, 내가 내린 나를 믿을만 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나이가 60살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고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사인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신부님이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말이 가장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의 소리인데, 이거는 무시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잡음에 흔들려서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내가 가진 모든 자산, 나의 머리가 좋다는 거, 멋지게 생긴 외모, 훌륭한 부모의 백그라운드, 내 학벌, 모든 것이 어떤 내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자산보다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장 자신만만해 할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다 라고 하는 거라서 경계심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간절히 이루면 우주가 도와줘서 나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간절히 바라는 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해석에서 도대체 왜 간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 간절함은 사실은 다른 형태의 집착 같은 거라서, 우리가 집착하면 절대로 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당연히 끔찍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하늘이 하는 것이고, 내가 고호의 그림이 왜 그렇게 평생 단 한 전반이 유일하게 그냥 억지로 팔린 거고, 그 동생이 팔아준 거고, 그거 외에는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2000년 역사에 불멸의 화가가 됐던 그런 것은, 고호의 평생의 꿈은 이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계급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사가 아니라,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정말 고호의 간절했던 꿈이 내가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과실을 내가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과 간절함을 구별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지혜로운 인생 설계의 기술에서, 여기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1막, 2막, 3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생 1막은 죽은 사람과 대화해라. 그래서 고전에 힘입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위대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죽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참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인생 2막은 살아있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즐겨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조물주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지 않고 이렇게 갖추어 사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재능을 같이 누려라라고 하는 거고요. 인생 3막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철학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마무리는 없다. 여기 책에 여러 번 인생의 좋은 마무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1장의 1막, 2막, 3막을 행복한 철학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의 대화, 살아있는 사람과의 어울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마무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169페이지였었고요. 205페이지에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가장 핫했던 책인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에서도 보면, 당신의 최고를 바라는 사람과 어울려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로 인생에서 굉장히 친구거나 동료거나 굉장히 가족이거나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군이 아닌 적군인 사람들이 많죠. 이 아군의 옷을 입은 적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떻게 내가 진짜 아군과 진짜 적군을 각별할 수 있는가 해서, 당신이 그 사람마다의 나름대로의 재능은 다 틀리고 상황도 틀리지만 당신의 최상의 모습을 항상 기대하고 염원하고, 당신의 최상의 모습일 때 어떤 그거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걸 마침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거든요. 자꾸 너는 너 따위는 별거 없어, 마치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위로가 아니고 자꾸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절대로 나를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사람은 최대한 멀리 피하고,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해주는 사람과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슬픔을 함께할 사람이 참 없다. 슬픔은 함께하면 반이 되고 혼자 하면 2배가 된다. 그래서 슬픔을 함께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친구를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살아보면 슬픔을 함께할 사람은 생각보다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기쁨의 순간에 그거를 함께할 사람은 생각보다 정말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기쁨의 순간이라도
어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찰나처럼 있는 그 기쁨의 순간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내왔던 그 고통은 관심이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지금 누리는 그 찰나의 기쁨이 질투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쁨을 같이 해줄 사람은 정말 드물어서 기쁨을 정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그렇게 정말 열변을 토하며 당신의 최선의 모습을 기대해주는 사람과만 있어라. 요즘에 어떤 심리학이나 이제 그 요즘 그런 거에서 안타까움이 아마 또 그 교수님도 그렇고 하는 게 제발 그대로 괜찮아, 너 다 잘했어,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말일까. 물론 그 말은 굉장히 좋지만 너 다 괜찮아, 너 다 잘했어 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그 다음 단계를 하지만 너 안에 얼마나 빛나는 것이 너 안에 숨어 있는지 그거를 아리켜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고 다만 그냥 너 괜찮아, 그냥 너는 그거야 라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라는 뜻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발타자르 그라시안 수사님 400년 전의 지혜인데 정말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뜻깊은 것은 지금 읽어도 어떤 사람이 읽어도 자기의 어떤 입장에 바로 대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봤던 쇼펜하우어님 조차도 유럽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그런 말, 그리고 특별히 그 쇼펜하우어가 엄선한 말들이 적혀 있는 이 책을 꼭 진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페이지를 펴도 하루 읽고 충분히 생각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